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관세평가협약 1조하고 관세법 30조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의한 거래가격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95% 이상의 수입물품이 제1방법에 의해서 거래 가격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방법에 의해서 거래 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그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세평가 협약과 관세법에 있는 내용을 간략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평가 협약 제2조입니다. 관세평가 협약 제2조 보면은 이거는 뭐 영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한국말로 된 규정을 읽겠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이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일방법을 적용 못한다는 거죠. 거래 가격 방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세 가격, 이 관세 가격이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고 동일한 수입국, 그러니까 동일한 수입국이 되고 수출 판매되고 또 평가 대상 물건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 또는 거의 동시고 이 거의 동시에 수출이 돼야 되겠죠. 거의 동시에 수출되고 하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 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이 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 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고 평가 대상 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입니다. 이런 요건이 있죠.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수입국에서 수출 판매된 그 다른 실적 가격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동종 동질 물품이라는 것은 same이라는 뜻이라 same 같은 물건이 있느냐 하는 걸 알아보는 거죠. 자,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 대상 상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죠. 상업적 단계라는 거는 도매 단계냐 소매 단계냐 어떤 공장도 단계냐 이런 그 단계가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입니다. 왜냐하면 수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수입할 때하고 100개를 수입할 때는 분명히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단계의 상업적 단계이냐 동일한 수량이냐 이 판매되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이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업적 단계, 동일한 수량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죠. 실질적으로.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찾기가 쉽지 않죠. 이런 걸 찾기 쉽지 않으니까 이러한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이한 산업적 단계, 이게 동일한 상업적 단계인데 만약에 상이한 상업적 단계가 있다거나 혹은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 이걸 확장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판매되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이 상업적 단계 및 또는 수량에 기인하는 상업적 단계 수량에 기인하는 이 차이를 감안해서 조정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일한 국가의 수출 판매 거의 동시에 동종 동일 상품이고 또 동일한 상업적 단계와 동일한 수량이어야 되는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상이한 상업적 단계 그 다음에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 동질 상품의 거래 가격이 상업적 단계 및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감안 조정하여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용될 수가 있다. 이 경우 조정은 조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지 여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확립하는 입증적 증거를 기초로 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보면 조정을 할 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확립하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8조 제2항에 언급된 비용 및 부가금이 거래가격에 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일방법에 나온 비용이나 부가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로열티나 라이센스가 있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로열티가 있다거나 어떤 다른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및 운송 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품과 당해 동종 동질 상품과의 비용 부가금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하라. 이것도 다 고려하라는 거죠. 로열티가 있다든지 뭐 어떤 수수료나 비용이 있다든지 이거 생산 지원 비용이 있었을 때는 이거를 운송 거리 운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품과 동질 물품 간의 비용 부가금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하라. 자, 그 다음에 상황입니다. 이 조를 정함에 있어서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이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이 우리 수입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된다. 이것이 이제 관세평가 협약 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세평가 2조가 이런 상황이다. 요거와 관련된 우리 관세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관세법 규정을 보면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의 결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 과세 가격으로 공전에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합니다. 자, 볼까요? 과세 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 그러니까 생산지가 똑같아야 되죠.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고, 해당 물품의 선적일이 유사해야 되죠. 거의 같은 선적이에요.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조건이나 상관행의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그러니까 생산국도 같아야 되고 선적일도 같아야 되고 상관행의 어떤 변동도 없어야 된다. 다음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고 두 물품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라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은 과세 가격 결정의 기초 자료에서 제외한다. 이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 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1항을 적용할 때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 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양 수입자와 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있어서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일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관세법 30조를 적용 못하는 경우에는 31조를 적용하는데, 이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가 그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수출자에게 또 물건을 이렇게 팔고 있다. 똑같은 물건이겠죠. 팔고 있는데 이 가격이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이 가격이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면 이 가격 중에 하나,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음료수를 팔고 있는데, 음료수를 특수관계에 있는 이 회사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도 계속 팔고 있다. 그러고 하면은 이게 같은 물건이 이 거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 세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특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볼 수가 없지, 뭐 채택 못한다 하더라도 동일 물품의 경우에는 채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가격 차이가 없으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또 봐서 이 가격을 그냥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이런, 제가 예를 그게 들은 것이고, 이 내용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 수입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는 그것이 바로 관세법 31조와 관세평가협약 제2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관세평가협약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는 유사물품입니다. 유사물품.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이 1조 및 2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으로 하면 30조, 3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세 가격은 해당 상품과 똑같습니다. 해당 상품 동일한 수입국에 수출이 합하면 똑같죠. 해당 평가 대상 물건과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유사 상품입니다. 유사 상품. 모든 조건은 똑같은데 동일 상품이냐 유사 상품이냐가 2조와 3조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 대상 물품과 상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이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매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한 상업적 단계, 도매냐 소매냐,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되냐, 100개냐 1000개냐,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상업적 단계와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고려해서 조정 사용합니다. 단 이러한 조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명확성, 이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동질 물품의 평가에서 봤듯이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확립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거래 가격 방법에서 사용되는 각종 생산 지원 비용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로얄티, 라이선스 피 같은 이런 것들이 거래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및 운송 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품과 당해 유사 상품 간의 비용 및 부가금 가산하는 그 금액과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사상품의 거래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가격이 수입품의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관세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유사물품을 기초로 한 32조입니다.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의 결정입니다. 제30조
거래가격, 실제 지급가격 거래가격 방법이고, 31조 동종 동질 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 31조 1항 각 호의 요건이라는 건 우리가 봤죠. 여기서 본 이 내용입니다. 자, 똑같이 결정한다는 거죠.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이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이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이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그 다음에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을 한 가격일 것입니다. 이런 이 요건을 기초로 해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합니다. 정확성과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한다는 거죠.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 내용 등이 같은 물건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동종 동질 물품에 의한 거래가격, 그러니까 이 방법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과 이 방법과 그 다음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법령을 봤는데 이 두 개의 법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법에 나와 있는 이 상태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요 관세평가 협약 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적용 순서에 관한 사항인데 수입품의 과세가격이 1조가 뭡니까? 1조가 일방법 거래가격이죠. 2조는 동종 동질 물품의 과세가격입니다. 2방법. 3조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죠. 그러면 요 1, 2, 3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5조는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국내 판매 가격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5조에 따라 과세가격, 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6조는 산정가격입니다. 산정가격, 계산한 가격, computed value라고 하죠. 산정가격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나는 국내 판매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이 산정 가격을 적용하겠다라고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5조 6조 적용 5방법 6방법 4방법 5방법에서 5방법 4방법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해 1방법,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으로 분류하는 그 여태까지 분류했던 그 방식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 5방법이 먼저거든요. 이렇게 되면 5방법, 4방법, 그러니까 1방법, 2방법, 3방법, 5방법, 4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숫자를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기본적인 방침은 동종 동질 거래 가격 기준으로 하는 일방법, 동종 동질 물품, 유사 물품, 그 다음에 국내 판매 가격 5조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 6조는 산정 가격. 이거로서 적용을 하되 수입자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제5조와 제6조의 적용 순위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